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동료 인간과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다. 아무도 자신에게서 먼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 칼융, 혹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의견 외에는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과 대화하려다 깊은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대화가 왜 항상 끝없는 순환으로 끝나고 아무도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자신이 옳아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성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원형과 그림자가 어떻게 이 어려운 행동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상호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심오한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당신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대화가 전쟁터가 될 때, 그것은 정신 속에서 더 큰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소수만이 아는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립이 사실은 깊은 내면의 여정으로의 초대임을 드러내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계시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야 완전히 밝혀질 것이며 당신이 그러한 만남에 대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옳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12개의 의식의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세요. 침묵 속에서 현명한 노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소사나 갈등을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보세요. 시작해 봅시다. 자신이 진실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의 대립은 무엇보다도 거울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의 뒤집힌 반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에고가 의식의 중심이지만 결코 정신의 전체는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부분 말입니다. 에고가 자신의 의견과 완전히 동일시될 때 그것은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함의 동의어였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달려있는 것처럼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어는 자동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신적 생존의 반영인 것입니다. 각각의 의견은 자기 자신의 연장이 됩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융통성 없음은 우리 자신에게서보다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융 심리학의 근본 개념인 투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투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례로 그에게 우리 자신의 융통성 없는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완고함에 깊이 짜증이 날 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이 내 안에서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이 만남에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설정된 거울 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비추거나 어둡게 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결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모르는 두 그림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융통성 없음 앞에서 커지는 짜증을 느낄 때마다 통제와 취약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영혼의 뒤집힌 거울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융의 개념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부정된 것, 억압된 것들의 저장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옳아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성의 뿌리를 찾습니다.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은 강력한 그림자, 즉 실수에 대한 두려움,
무의미함,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깊은 불안감은 의식 속에서 그 반대로 변형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평생 지적으로 폄하당했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느려 터졌다, 멍청하다,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 그 사람은 지식에 대한 맹렬한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인으로 인정받으려는 필요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의 지성과 융합되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오래된 판단을 확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의 오만함 뒤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상처 입은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짐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나요? 그림자는 이 역동성에서 두 가지 수준으로 작동합니다. 방금 본 것처럼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집단적인 수준에서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호기심, 의심, 경청보다 지식, 확신, 웅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회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조건화의 산물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의 그림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자신의 확신에 집착하고 있나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불안을 보호하기 위해 경직되어 있나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행동 너머를 볼 수 있는 필요한 연민을 발전시킵니다. 더 이상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대적인 확신은 절대적으로 끔찍한 의심을 숨깁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융통성 없음이 종종 그의 불안감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약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해 귀중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융의 이론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격의 공적인 얼굴이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자아의 더 취약한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축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페르소나는 종종 지식인, 전문가, 현자의 이미지 주위에 구축됩니다. 이 가면은 너무나 경직되고 석회화되어 그 사람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정체성을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에 기반하여 구축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는 신동 모범생, 뛰어난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대는 황금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모순되는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은 단순히 지적 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구축된 자신의 페르소나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을 봅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고집이 아니라 정신적 생존 메커니즘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질문받을 때 완전히 평정심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나요? 경직된 페르소나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보호하지만 또한 제한하고 무겁게 만들며 결국 변형시킵니다. 누군가 지식인이라는 자신의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어떤 질문도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가면과의 동일시 정도에 비례합니다. 이 역동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가면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 정체성의 측면을 가장 강력하게 방어하나요? 질문받았을 때 어떤 영역에서 방어적이 되나요? 우리 자신의 페르소나와 더 유연한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방어적인 태도를 포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으로 인해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타인의 융통성 없음을 포용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서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으로 우리의 행동과 인식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과의 소통에서 다양한 원형들이 개입하며 복잡하고 종종 무의식적인 춤을 만듭니다. 이 역동성에서 현자 원형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원형의 밝은 측면,
즉 지식의 소유자, 안내자, 멘토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시가 경직되면 현자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독단적인 사람, 지적인 조작자, 거짓 선지자. 어렸을 때 눈에 띄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지식이 자신에게 관심과 존경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은 현자의 근원이 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고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에 의문이 제기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원형적 구성입니다. 고집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실존적인 절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들은 원래의 주제를 초월하여 거의 신화적인 비례를 띠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원형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명의 현자가 만나고 영웅과 트릭스터가 대결하며 그림자와 페르소나가 충돌할 때 대화는 합리적인 차원을 벗어나 살아있는 신화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물길을 항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 모두에게서 작용하는 원형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원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거나 자극하고 있나요? 의식적인 소통은 합리적인 명확성뿐만 아니라 대화 표면 아래로 흐르는 원형적 흐름에 대한 민감성도 필요합니다. 두 인간이 대화할 때 두 개의 완전한 우주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원형적 민감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신성한 춤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자아의 충돌이 아니라 보완적인 원형적 힘을 통합할 기회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아니무스와 아니마는 각각 여성의 남성 원리와 남성의 여성 원리를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거주하며 우리의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반대 성적 원형입니다. 소통의 맥락에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와 관련된 논쟁적인 스타일은 선형성, 단호함, 형식 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마와 관련된 표현은 순환성, 맥락화, 다중 관점의 포함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종 팽창된 아니무스나 통합되지 않은 아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불균형할 때 소통은 무의식적인 정신적 힘이 충돌하는 전장이 됩니다. 아니무스가 말의 남자 단계, 즉 논쟁을 무기로 사용하고 항상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의 고정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발달되지 않은 아니마가 지적인 무적함으로 위장된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남성을 상상해 보세요. 두 경우 모두 대화는 무의식적인 내용의 투사를 위한 장이 됩니다. 단순한 사실에 대한 논의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복잡한 정신적 통합 드라마일 수 있습니다. 말은 공유되지만 일부 대화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갈등을 진정한 대화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아니무스 아니마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요? 대화 중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자질을 투사하거나 거부하나요? 우리 내면의 반대 성적 특성, 컨트라섹슈얼리티과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지배와 복종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초월하는 소통에 필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조화롭게 춤출 때 대화는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진정한 이해는 아니무스의 논리적 정확성과 아니마의 맥락적 이해를 모두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때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반대되는 힘이 아니라 완전한 소통의 필수적인 보완적인 에너지로 말입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는 개인이 심리적 개인이 되는 과정, 즉 독특하고 분할될 수 없으며 통합된 존재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성격 측면의 인식과 통합을 포함하는 총체성을 향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정신적 경직성은 종종 개성화의 길에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확실성에 매달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의견과 융합될 때, 우리는 심리적 발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만듭니다.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또는 과학적 신념과 같이 고정된 일련의 신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신념은 그 사람이 지지하는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근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 경직성은 해체를 두려워하는 자아의 온전함을 보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서 나타납니다. 역설적으로 자아를 보호하는 듯 보이는 바로 그 경직성이 결국 자아의 진정한 실현을 방해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늘 진실이라고 믿었던 무언가를 흔들려고 할 때 그런 불안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윤근 우리에게 개별화가 모순의 긴장을 견디는 능력, 즉 확신과 의심, 지식과 무지, 이성과 직관 사이의 불확실한 공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긴장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주인을 대할 때 그것이 타인이든 우리 자신의 일부든 우리는 온전함을 향한 여정이 확신을 축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에 머무르는 능력이 점차 커지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불확실성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개별화의 여정에서 유연성과 견고함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직 그 균형을 찾지 못한 사람들과 더욱 연민 어린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때 이성의 주인은 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같은 길의 다른 단계에 있는 여정의 동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윤기 개발한 개념인 동시성은 전통적인 인과관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지칭합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유된 의미에 의해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이성의 주인들과의 토론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만남의 겉보기 무작위성 뒤에 숨겨진 더욱 깊은 의미의 층위를 드러내는 동시적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때 정확히 왜 특정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왜 특정 주제들이 다양한 맥락과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지 궁금해 한 적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융통성 없는 권위적인 인물들, 독단적인 상사, 엄격한 교수, 고집 센 가족을 마주치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통합을 추구하는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주제의 동시성적 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강렬하게 움직이는 토론들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콤플렉스, 원형적인 핵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억, 감정, 연상들의 집합체를 건드리는 것들입니다. 어떤 갈등들이 논의 중인 주제에 비해 완전히 불균형적인 감정적 반응을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아차린 적 있나요?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강렬한 반응들은 하나의 콤플렉스가 활성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를 유발한 사람은 동시성적으로 무의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우리 상호작용의 동시성적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강렬한 반응을 유발하는가? 겉보기에는 우연한 이 만남들을 통해 어떤 교훈들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모든 어려운 토론은 더 깊은 진리를 향한 동시성적인 초대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동시성적 차원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을 발전시킬 때 우리 삶의 이성적 주인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인식 여정에서 비록 비자발적일지라도 안내자가 됩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서 현명한 노인의 원형은 내면의 지혜, 즉 자아와 그 한계를 초월하는 깊은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깊은 직관의 목소리이자 전통적인 합리성을 넘어선 통찰력의 목소리입니다. 역설적으로 끊임없는 담론 속이 아니라 바로 침묵 속에서 이 내면의 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주인이 공허함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멈추지 않고 말하는 동안 진정한 현자는 진정한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비옥한 침묵 속에 머무는 법을 압니다. 평생 지식을 쌓아 움직이는 백과사전이 되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권위로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은 자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침묵하는 지혜에 대해 완전히 귀먹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의견의 끊임없는 소음은
내면의 현자와의 접촉을 방해하는 장벽을 만듭니다. 진정한 권위는 축적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들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명확함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융은 우리에게 자아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가 논리적 논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고요해질 때 나타나는 상징, 직관, 그리고 통찰을 통해 우리와 소통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지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내면의 침묵의 기술을 길러야 합니다. 이성의 주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비참여일 수 있습니다. 회피나 수동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방식의 상호작용으로 초대하는 침묵하는 존재의 공간에 머무르는 의식적인 선택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요한 중심을 찾을 때 설득하거나 설득당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모든 목소리가 만납니다. 진정한 힘은 올바른 답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서든 타인 안에서든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공간을 여는 질문들을 배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모순의 통합은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대립하는 것들의 결합,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은 진정한 자아의 탄생에 필요한 창조적 긴장을 만듭니다. 이성의 주인과의 대화 맥락에서 이러한 통합은 인위적인 종합으로 성급하게 해결할 필요 없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입장들을 지탱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두 사람의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진정한 목표는 두 입장이 공존할 수 있고 초기 이원성을 초월하는 더욱 포괄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확장된 의식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한 입장이 다른 입장에 대해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각 관점에 포함된 부분적인 진실을 존중하는 이해의 출현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에서 유효성을 볼 수 있었을 때 의식 확장이라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에서 모순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윤기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던 것, 의식적 내용과 무의식적 내용 사이에 겉보기에는 화해할 수 없는 입장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심리적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무리 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험의 독특함과 우리 의식에 피할 수 없는 한계에 의해 항상 부분적이라는 인정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겸손함에서 대화에 접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본질적인 것을 잃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한쪽이나 다른 쪽에 있지 않고 그들을 모두 품는 포옹 속에 있습니다. 대화에서 모순의 통합은 단순히 의사소통 전략이 아니라 대화의 내용과 대화 당사자 모두를 변화시키는 연금술적 행위입니다. 윤기 매우 소중히 여겼던 연금술 전통에서 원료를 현자의 돌로 변성시키는 것은 평범한 정신이 깨달은 의식으로 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고 해체와 응고의 점진적인 과정이며 스스로 요소들의 분리와 결합, 대화의 맥락에서 연금술은 단어가 힘과 지배의 도구이기를 멈추고 공유된 의식의 매개체가 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소통이 교감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 굳게 파묻혀 저마다 자신의 옳음에 확신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묘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대화자들은 점차 자신의 입장에 완전히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나와 내 생각 사이에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에서 이전과는 다른 질의 존재감과 경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논쟁이었던 것은 공동 탐구로 변하고 대결이었던 것은 협력으로 바뀝니다. 어려운 대화가 갑자기 상호 발견의 장으로 변할 때의 유동적인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식적인 대화의 연금술이 일어나려면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현존, 진정한 경청, 일시적인 판단 보류, 그리고 만남을 통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개방성.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도 우리 모두처럼 이러한 연금술적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직성 뒤에는 항상 진정한 표현과 인정, 소속감을 추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는 연금술적 도가니로 접근할 때 우리는 생각과 관계의 질 모두에서 진정한 변형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각각의 의식적인 단어는 만남의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변화의 씨앗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타인을 우리의 관점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별적인 관점의 한계를 초월하여 지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함께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총체이자 정신의 조직화된 중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개성화 여정의 원천이자 목표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이끄는 중심 원형입니다.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립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더 깊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지식주의에 평생 동안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논쟁은 실존적인 싸움이 되고 각기 다른 의견은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변화무쌍한 신념이 아닌 본질적인 존재에 뿌리내린 더 깊은 정체성을 엿보기 시작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의견은 계속 존재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강박적인 동일시는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체념이 아닌 모든 정신적 구성물의 일시적인 본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때 솟아나는 깊은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융은 진정한 자기는 모든 양극성과 이원성을 초월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 긍정이나 부정에 있지 않고 이러한 모든 차원들을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중심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는 불교도들이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경험을 처음 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개방성, 호기심, 그리고 모른다는 마음의 특성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옳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버릴 때 비로소 더 깊고 진정한 이해에 열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진정한 수용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미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나타납니다. 모든 의견을 넘어, 모든 논쟁을 넘어, 삶의 춤에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일시적인 정체성을 넘어섭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혹은 어쩌면 진정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식의 12문을 지나며 처음에는 단지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처음에 약속했던 비밀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의식의 길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자발적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우리 자신의 반대편을 통합하며 우리 자신의 중심점으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추는 뒤집힌 거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동시성, 우리의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한 무의식의 부름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학대적인 행동을 용인하거나 유해한 관계에 굴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깊은 이해가 우리가 분노가 아닌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식에 뿌리내린 명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타인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신비를 숙고하는 것과 같은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숙고해야 할 신비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모든 어려운 만남은 더 넓은 의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삶은 무한한 지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부드럽고 어떤 것은 도전적일 것입니다. 모든 가명과 일시적인 동일시를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